월간 유의저 시간입니다. 이번 달은 새해를 맞아 경제, 사회 등 올 한 해 각 분야에서 예상되는 변화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시작으로 고물가, 고금리 등 난관이 예상되는 우리 경제 상황을 전망해 볼 텐데요. 시민들의 경제적 고민과 궁금증에 대해 전문가들의 답변은 어떤지 서은수 PD가 취재했습니다. 너무 막막한 경제 상황이다 보니까 엄청 올랐어. 올라도 그냥 오른 게 아니야. 투자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죠. 할인권을 좀 부여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경제는 한마디로 경기 침체다. 실질 소득은 더 떨어지고 이자 상환 부담은 더 가중되고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있고 하루 다르고 이틀 다르고 이렇게 전기세라든지 뭐 겨울에 난방 이런 거 뭐 시장 물가도 올라갈 것 같고 이런.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것은 저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게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었다는 뜻이지 그것이 물가가 더 이상 안 오른다는 뜻은 또 아닙니다. 물가 상승률이 정점 찍고 떨어질 뿐이지 물가는 여전히 오르고 있다. 저는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예측한 것보다 좀 낮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다른 측면에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경기 침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경기 침체 때문에 물가가 떨어진다 이런 거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온다. 물가 상승률이 4%를 초과하고 그리고 경기 침체를 동반한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물가는 치솟는데 소득만 떨어져줘요. 이건 견딜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런 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이번 경기 침체 다음에 회복 속도가 문제인데요. 회복되더라도 상당히 오랫동안 저성장이 좀 불가피하는 게 이게 저는 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너무 정확한 걸 지적해 주셨어요. 안타깝게도 이 저성장 국면에서 딱 급격히 회복될 만한 그런 사인을 찾기가 어려운 국면이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이 돼요. 그럼 금리 인하는 23년 연내에 있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22년에도 금리가 소위 2.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됐거든요, 1년 동안. 근데 23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죠. 우리나라 변동금리 대출자가 78.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비중의 가계가 더 많은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그 부담까지 감안을 해본다면 23년 경제 좀 녹록치 않겠다. 물가 때문에 금리도 내릴 수 없고 돈을 풀 수도 없고 혹시라도 금리 내리고 돈을 풀더라도 가계기업 부채가 높으니까 과거처럼 소비 투자가 많이 안 늘어날 거라는 거죠. 은행에 지금 금리가 괜찮으니까 저축해야죠. 무조건 지금은 저축입니다. 증시자금으로 투자하지 않을까. 어쨌든 23년에 맞이하는 이 기준금리가 향후 경제에서 가장 높은 금리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3년은 빚 갚는 데 집중하시고요. 두 번째는 좀 저축 비중을 늘렸으면 좋겠다. 저는 3천만 원이 있다면 주식 비중을 좀 늘리고 싶습니다. 하도가 경기 침체니까 주가가 추세적으로 대세 상승 국면으로 들어서는 국면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수준에서 박스권인데 코스피가 박스권에 접어들면요, 이 종목 간 차별화가 굉장히 심화되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주가 지수 자체보다는 우리 투자자들이 종목을 좀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투자하시면은 좀 이익을 낼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0년에 팬데믹 위기가 왔고 그때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했었죠. 그때 돈의 이동이 시작된 겁니다. 왜? 돈의 가치가 현격하게 떨어지니까 주식시장으로 돈이 이동했던 거예요. 근데 2022년에는 고물가가 찾아왔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머물렀던 돈을 은행으로 돈의 이동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돈의 이동이 다시 언제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으로 이동할까?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강해질 때, 금리 인하론이 크게 부상할 때쯤에 여러분들이 돈의 이동을 좀 관찰하시고 같이 그 돈의 이동에 맞춰서 주식시장으로 또 편입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드려봅니다. 주택 구입을 언제쯤 해야 하는지. 가격이 내려가면은 부동산을 매입하는 게 더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하고. 우리가 집값에도 뭐 제가 물가나 소득이나 뭐 렌트 이런 거에 비교하면 한 30% 정도 가대평가됐거든요. 부동산 거품이 해소되는 과정이다.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올 텐데요.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 떨어지는 속도가 둔화되겠죠. 그런데 집값을 결정하는 더 중요한 요소인 경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최소한 앞으로도 1년 정도는 저는 집값은 하락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집 사지 말라는 겁니다. 월간 단위로 봤을 때 12월 기준 마이너스 1.57%,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요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월간 단위로 봤을 때는 23년 1, 2분기에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이너스 집값 상승률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내 집 마련 시점을 조금 더 뒤로 미뤄 나가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를 좀 더 하나 더 마련을 해서 조금 더 수입을 늘리고 싶습니다. 여행을 좀 가고 싶습니다. 전세 조금 더 넓은 평수로 이사 가고 싶어요. 차를 바꾸고 싶어요. 뭐야? 23년 경제가 정말 녹록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투자 의사결정 같은 경우 더 신중히 함으로써 23년 한 해만큼은 좀 지키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고요. 틈틈이 주시장에도 관심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